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벌써 이제 금요일 3시 12분입니다. 자, 뭐 연구소 나와서 이제 세미나 자료 준비하고 저는 뭐 연휴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의 종목에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달아야 될 부분, 오늘은 자, 초전도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과거의 이 초전도체 현상에 대한 부분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어떠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루어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향후의 주가를 분명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로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최근 들어서 이 CFO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원진의 매도를 좀 동반하는 게 있었는데, 이 CF 분께서 여의도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림을 좀 잡아놓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비공개 IR을 활동을 했었던 부분, 기관 대상으로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자료집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이 신성 델타 테크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고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했고 LS 캐피탈이죠.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과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쵸?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3월에 있을 미국의 물리학회를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월에 이 김현탁 박사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미국에 있는 물리학회를 참석을 했을 때 그냥 기조 연설 10분만 할 것인가, 질의응답 2분만 끝낼 것인가? 아니에요. 가서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해요. 왜요? LK99라고 하는 초전도 물질 이 부분에 황을 섞어서 새로운 초전도 물질이라는 거를 이제 시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유는 그 종목과 엮여 있는 상장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런 패턴의 진위 여부를 발생시켰을 때도 분명히 예, 이 황 관련된 기업이 급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도 역시나 맞아요. 이 새롭게 납품하는 기업의 주가는 과거처럼 4배에서 5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결과론을 내기 전까지 주가 상승률을 화려해요. 등폭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신성텔테크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지금 과열이라는 신호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이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주의와 경고와 위험. 자, 오르는데 이유를 말해봐라. 그리고 경고조치 한번 내려볼 텐데 더 오를 거야? 위험의 조치를 날릴 텐데 오를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대감이긴 하지만 퀀텀 에너지에서 연구소에서는 분명 3월이죠. 3월. 그렇죠? 이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 근데 중요한 건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왜? 빠졌을 때 주의, 경고, 위험. 이때는 시장 거래소의 조치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거나 어떠한 기업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시장의 경고 조치잖아요. 예. 요 부분을 의식해야지 상승하는 종목에 근거가 있는 종목을 너무 예,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수익률 관리를 잘했다 해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1,000억 정도를 운영했었어요. 책도 제가 몇 권 썼었고요. 저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 오늘 초전도 현상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됐고요. 제 영상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유는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해드릴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은 영상이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예,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항값을 0으로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너스 297도의 환경에서는 초전도 현상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있더라. 이렇게 붕 뜨는 이 물질이 생성이 되더라. 마이너스 아주 추운 환경에서는. 근데 요거를 상온으로 끄집어 나오면 붙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야 요거를 상온에서도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퀀텀 에너지가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상온으로 끄집어냈어도 이런 붕 뜨는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도 있었던 말들이 음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에 이렇게 밀고 미는 성격을 이용해서 요 부분 현상 아닌가? 이게 이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쓰이냐면 자, 핵융합. 왜요? 핵융합이 뭐죠? 핵이죠. 예. 강한 힘을 발휘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강한 힘을 발휘할 때 어떻습니까? 맞아요. 손실 부분도 커지죠. 자, 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건 저항값이 0으로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반도체에서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 동그라미 원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라내는 과정에서 소모가 많이 되고 버리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근데 이것도 저항값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항을 0으로 열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원판 하나를 통째로 다 쓸 수 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초전도 현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2차 전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엮이는 종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시장에서.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2차 전지, 즉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주행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예, 맞아요. 이 배터리 내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충전과 방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손실이 일어나요. 항상. 이것도 역시나 저항값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저항값을 0으로 돌리게 되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세 가지의 업종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핵융합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테마를 이루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항값을 0으로 줄인다는 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타고 물건들이 있죠. 우주 환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붕 떠버리죠. 사람도 뜨고 물건도 뜨고. 자, 이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중력값을 0으로 줄인, 저항값을 0으로 줄인 거니까. 자, 여기까지 가면 아주 쉬워지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롯데타워가 한 120층 넘나요? 자, 타보세요, 한번. 일반 엘리베이터 같지 않고 이렇습니다. 우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뭡니까? 약간 비행기 타는 정도의 어떤 이 효과, 느낌이 오죠. 이게 바로 최소한의 저항값을 줄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자기부상 열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뭡니까? 음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표면을 좀 떼서 가요. 응? 이렇게 떼서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찰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죠.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5%밖에 쓰이지 않는데도 이 정도다. 근데 이게 상온에서 되게 되면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뭐 몇십 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석배 교수부터 시작해서 김현탁 박사. 자, 일단 미국으로 8월에 가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과거 기사지만 한번 봅시다. 상온 초전도체 LK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입니다. 과거에 이 도출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자, 초전도학회 LK99 제도 예,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수급이 어려워서 검증 결과가 더 오래 걸립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기사가 나오면서 얼마나 걸린지 아시죠? 결과물이 황산납의 수급이 어렵게 되면서
9월 초면 발표할게요 했던 게 여기까지 지연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현탁 박사부터 시작해서 이석배 교수가 분명히 미국의 물리학회에 참석해서 시연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에 황산납, 그쵸? 그리고 LK99에 황을 섞었다고 했죠. 새로운 물질을. 그쵸? 자, 요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신성 델타 테크는 타점에 대한 부분만 연구를 하면 되죠. 그 타점을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해 드릴 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 3월 이전에 2월까지는 주가는 등폭을 반복하면서도 오를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 김현탁 박사님하고는 제가 좀 친분이 있어요. 자, 신성델타테크 미국 물리학회 기조 발표 내용 정리. 자, 요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산납 업체입니다. 한 곳. 이 황산납 업체는 과거에 시연제를 납품했던 업체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K99에 진화된 황을 섞은 초전도 물질 그 부분에도 황을 납품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예,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황산납 업체는 분명히 주가가 4배까지는 급등할 수 있어요. 우리는 3월까지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에 주가의 변동폭만 고려하자고요. 타점만. 근데 3월에 만일에 이 긍정과 부정이 오가고 기대감이 소멸되겠죠.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이 황산납 업체는 미친 짓을 할 겁니다. 기사화가 될 겁니다. 자, 2월 말부터는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납 업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신성델타 종목은 없을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퀀텀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LS 벤처 캐피탈. 그 부분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뭐죠? 퀀텀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 테크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파워로직스라는 애도 지분을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외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증자한다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 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 사실 여의도 비공개 IR에서는 이 약간의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볼을 찰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신성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이제 신성델타테크의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결과물 나올 때 꼭 쥐고 갈 거야라고 하다가 사실 손실 구간으로 몇 번이나 바뀌어 버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를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99%의 구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훨씬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많이 보세요. 왜? 재미있는 영상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순 없나. 과거 연을 맺었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3개월 동안 제가 경제 유튜버에 있었을 때 펀드매니저 생활 그만두고 100만 명 구독자 모였을 때도 사실 지금까지 연을 맺어 오시는 분들 그분들 추가적인 부분 알파적으로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제 영상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주식을 하면서 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15년 동안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이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달라요.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시사항을 보면서 저점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보세요.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훼손 절차가 나올 때마다 피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 가실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 제가 영상을 41,150원에 찍었던 영상인데 이때가 41,150원이죠. 자, 이때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자, 좀 뒤로 갈게요. 자,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자, 이때 점상한가 해외 뉴스 보도 이게 새해 거의 첫날이었을 거예요. 그쵸? 최저점에 거의 최저점의 영상을 찍었죠. 자, 이때 자 들어봅시다. 이 종목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차전지의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금량이 오를 때도 오르지 못했던 종목인데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쵸?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죠. 부분을 합니다. 자, 이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전도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제가 41,250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영상을 찍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여기서 손실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 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제가 이때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해 우리가 첫 이 호재를 주네요. 신성델타테크 41,000원에 매수해보자. 매도는 라운드피가 7만원 정도 잡아보자.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본업입니다. 그리고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분테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새해였으니까. 이석배 교수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선 심심치 않게 나와 있었죠. 자, 결국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거의 저점이었죠. 이 최저점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항상 우리는 산업군에 이동을 할 때 어떠한 산업군에서 다른 산업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최저점을 알기 위해서는 샀다고 하더라도 반등에 팔아버리는 게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들 있나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초창기에도 초전도 현상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니까. 근데 원래 선수들은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기를 가져가려 하다. 다만 결과물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축제는 일단 끝내고 가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려 지금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제가 맞아요.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진짜 최저점에서 이거 어떻게 샀을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7만 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저항을 한번 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부분. 여기서는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봐야 되는 부분이 CCS라는 종목입니다. 권영환 박사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님이죠. 자, 이분이 최대 주주 경영진에서 빠지게 되죠. 공동 특허 인물인데 이러면서 하한가를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성델타테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어떠한 분명 의도를 가지고 빼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1월 30일 날 신성델타테크 7만 원. 그렇죠? CCS 하한가로 인한 매도 및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이때 임원진의 매도도 동일합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매수가 7만 원이죠. 아직 팔 때 아닙니다. 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저항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라고 했었던 부분들처럼 나와 있었고, 그렇죠? 자, 요 폭에 대한 부분도 작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매수해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하는 구간이 되면 시장은 이때처럼 각 국가에서 긍정과 부정의 소식들을 계속 끄집어낸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등폭을 반복하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과거의 이 매물대는 다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런 등폭이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나왔던 적은 없을까? 이걸 알면은 우리는 스타 플라이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그쵸?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겁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010-4822-8706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황산납 기업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요? 축제가 끝나갈 때는 그 옆 학교에 있는 축제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축제가 끝났을 때는 잔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제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잠을 자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자나요?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버릇을 제가 과거 펀드맨들 시절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루틴화가 돼버렸어요. 자, 이 뜻은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종목을 다룰 때도 루틴을 가지고 그리고 패턴을 좀 보는 그 방법도 가장 필요한 구간인데 자, 요 부분 보시죠. 자, 임원들의 이제 매도를 동반하고 구자천 대표이사의 이런 매수를 동반시키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고목달타 화공이라고 하는 특수관계인의 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대량의 보고서를 여기서 구본상 씨라는 사람이 하는데 잘 보세요.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맞아요. 항상 임원진들의 매도는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요. 최고점에 팔지 않고.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예, 어떻죠? 맞습니다. 여기도 임원진의 매도가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담보대출을 연장을 합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연장을 하는데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을요. 이자를 뭘로 팔죠? 주식을 팔면서 이자를 내요. 자, 이석배 교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보유된 주식을 팔긴 팔았죠.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임원진들의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구자천 대표이사의 매수가 있었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과거처럼 어떤 나라마다 초전두체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있죠. 지금 뭐예요? 구자천 대표의 매수, 임원진들의 매도, 매수, 매도.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인의 매도는 분명히 주가의 악재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노출을 하는구나. 그 이유는 지금도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더 갈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를 때 사실 이런 등폭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 가격 법칙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 일단은 길게는 아니라도 제가 이 3월까지 3월에 어차피 물리학회 3월 4일이잖아요, 정확히. 2월 말까지는 제가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도 이게 상당 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올라가는데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이 소통의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이 되어버린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황산납 업체를 보내드리면 냅다 사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2월 말에 이 신성델타테크가 최고점에 어느 정도 위치되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이런 구간대가 되면 그때 모아가는 전략을 하자고요. 항상 이 선수들은 어떠한 축제가 끝나기 이전에 다른 학교 축제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한 예로 바이오 업종이 끝물 정도 됐을 때쯤 되면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어떤 업종이 또 수급이 맞힐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한 번에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사실 종목을 다루기보다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먼저 다루고 종목을 찾다 이겁니다. 사실 이 신전데이터테크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이석배 교수가 사실 이제 비행기 탔다. 그리고 뭐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배터리에 대한 통에 대한 규모. 이게 바로 산업군입니다.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알더라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계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서 여러분들 이제 뭐
뭐 어느 가정에 이제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 녀석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그 멋진 아빠,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건 있어요. 항상 힘듦을 가정으로 보내지 말고 좋음을 가정으로 보내지 말자. 이 뜻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았을 때는 집에서 너무 좋고 안 좋았을 땐 또 집에 반영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등폭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강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룰을 이해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자, 정말 잘 되시고 그리고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나중에는 분명히 돌보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배포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뭐 양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신성델타테크 미국 물리학회 기조 발표 내용 정리입니다. 자, 황산납 업체 한 군데고요. 제2의 신성델타테크 종목도 제가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필수 아닐까요? 자, 그리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 임직원의 매도가 단기 고점을 형성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요. 향후에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어가는 예, 최종 결과.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면 대박 종목을 잘 찾는 방법. 그것도 틀리잖아요. 대박 종목을 잘 찾는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종목을 발견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지표는 뭘까요? 물론 이는 공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이잖아요. 요 폭이 작잖아요. 뭐죠? 맞습니다. 뭐 첫 번째로 뭐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금리를 올리냐 동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런 폭을 작용하잖아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죠. 자, 그러면 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두 번째는 산업군인데 사실 2차 전지 산업은 안 좋잖아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죠? 2차 전지에서도 또 나뉘죠. 뭐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우리가 뭘 본다 했죠?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자, 여기서 초고 전도체가 3박자로 맞아떨어질 때 주가 상승은 가장 화려하죠. 이걸 이제 제가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 때 탑다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자. 왜? 종목을 먼저 보고 위를 봐버리게 되면 설령 저점에서 차트를 보고 샀더라도 제대로 먹어내지를 못하고 항상 저점 매도와 고점 매수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야, 이 양반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욱 잘 되고 그리고 시장에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거래하면서 끝내버릴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절대 2월 달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분명 우상향일 겁니다만 이런 급락이 몇 번 등장을 할 거예요. 반드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황산납 업체 한 곳은 일단 3월 이후에 대한 예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예, 기사화되지 아직 않았고요. 자, 제2의 신성들타 종목 한 군데도 더 적어놨고 중요한 건 원리를 알고 그리고 크게 판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루는 방이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어버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시장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여기 뭐 한미 반도체, 예,
상승 VI 이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미반도체 한번 쳐볼까요? 상한가를 쳤던 기업인데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이었어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이 기억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이러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 이 한미반도체를 이날이죠. 예. 이날 수요일 날 한번 올려드렸는데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합니다. 슬슬 기업들이 주주 출하 정책을 보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바로 하루 전에 보내드리는데 자, 어떻죠?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상한가 같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뚜렷하죠. 일본 회사를 토대로 해서 순자산 가치가 1이 되지 않은 거.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200억 원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죠. 이익 난 돈으로. 자, 주주 환원 정책이 가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상한가 간다는 거죠. 7조 원이 넘는 종목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우리는 축제를 앞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신성델타 테크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학회 일정에 대한 기조연설 자료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연 절차에서는 분명 이 황산납에 대한 업체를 강조시키면서 기사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제2의 신성델타 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하나 보낼 텐데 자, 일단 제2의 신성델타 테크가 되는 종목은요. 이게 6개의 대형 증권사인데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했어요. 최근 동안. 자, 요 부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매집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자, 요 부분을 첨부해서 이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한번 차트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차피 신성델타 테크는 언제까지 우상향 한다 했죠? 예. 그쵸? 2월 말까지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일 겁니다만 자, 이렇게 기대감이 소멸하는 구간대를 맞이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찾아 먹으면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중간중간 이런 과정을 찾아 먹고 제2가 될 만한 종목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황산납 업체는 분명 이 기대감이 끝나는 그 시기에는 얘를 언급하면서 자, 신성델타테크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황산납 업체, 황을 삽입해서 LK99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4배, 5배 그냥 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선수라는 겁니다.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않고 더 즐기고 싶으면 옆 학교 축제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타짜 연구소 여기는 사실 뭐 그 뭐랄까요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걸 싫어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라이브를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자, 여러분 댓글로 파이팅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기업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략을 짜고 움직여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뤘네요. 자,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들도 전부 다 이렇게 시장에 한 2, 30분 정도는 정보가 더 빠를 거예요. 이 방은.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부분들도 보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AI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죠? AI. 지금 시장의 판이 AI 업종도 하나의 큰 판이에요. 초전투체만 보시는데 AI. 이게 8배, 9배 올랐으면 참고로. 예를 들면 자, 이 종목도 이제 예, AI 반도체.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종목들이죠. 알약을 만드는 회사죠. 프로그램 알약, 백신, AI, 어버 반도체 회사죠. 근데 못 움직였으나 AI. 이게 바로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 신성들타테크도 초전도체에 대한 3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타깃이긴 하지만 결국 플러스 알파적으로 2차 전지의 배터리 통을 만들고 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차피 초전도 현상은 2차 전지의 배터리 통에 대한 확산, 규모, 성능 이쪽에 올리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로 작용했기 때문에 3박자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죠? 자, 여러분들은 10번 투자해서 9번 맞추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번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 9번이죠?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합시다. 알죠? 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갑시다.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주소 한번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겨주셨습니다. 신성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